112페이지 100% 나오는 거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 자, 이제 계약금 계약합니다. 계약금 계약. 자, 우리가 계약할 때 뭘 꼽습니까? 계약금 꼽죠. 네. 은희 감액에 5월 1일 날 요 부동산 사겠다고 해가지고 1억에 사겠다 해가지고 매각하기로 했는데 요 사람 사겠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겁니다. 그럼 5월 15일 날 뭐 주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 썼다.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자, 일단은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보? 현대 계보.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 꽂고 계약 썼다. 계약금 계약인데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은요. 일단 증약금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무슨 금이다?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해약금을 추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을 파기할 때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고? 해약금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해약할 때.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갑을 뭐라는데? 갑을.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이라 하지. 무슨 자란다? 수령자라고 하고, 을은 뭡니까? 계약금을 교부했잖아. 교부자라고 불러.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계약금만 받고 계약 파기하려면 갑은 뭡니까? 계약금 받은 사람은 뭘 상환하고? 배액 상환하고 계약 관계 끝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교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하고 싶어. 계약금을 마음대 포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계약을 파기를 했지만 상대방은 어떻게든 이득을 받잖아. 맞지? 갑이 포기할 때는 배액 상환했으니까 을은 1,000만 원 꼽았는데 2,000만 원 받았잖아. 1,000만 원 꼽았는데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줬잖아. 줬는데 2,000만 원 주는 게야, 갑이. 그러면 을은 뭡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받아봐가 모르는구나, 또. 아따마, 진짜. 에? 이거 뭐, 여러분이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뭡니까? 뭡니까? 목욕탕 있죠, 목욕탕. 15억짜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1억 5천을 꼽았다고. 근데 코로나가 와붙죠. 뭐 해버렸어? 포기했다는 거야. 잘했지. 코로나한테 박살났어요, 했으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5천을 포기했는데 여러분 속 다 아파 미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포기한 게 오히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전화하죠, 주기사한테. 미안하다. 내가 못하겠다. 코로나 때 뭐지? 뭐 이래가서 할 상황이 아니다. 할 상황이 아니다. 포기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파기를 했지만 갑은 기분 좋아, 안 좋아?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잖아. 1억 5천 공도 생겼는데. 맞잖아. 그러면 둘 다 손해볼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파기했는데 상대방 이익 보잖아. 그리고 더 이상 원상회복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원상회복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든 계약을 파기했다, 상대방 이익 보거든. 됐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뭡니까? 계약금 계약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계약금만 꼽았을 때 계약 끝내려면 저렇게 하면 된다고.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고. 오케이? 그 계약금이 뭐로 쓰이는 거야?
계약금으로 쓰인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만 일단 잡고 그 세부적인 판례만 좀 몇 개만 보면 끝이야 이게. 알겠어요? 개념을 잡고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자, 위약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거 마음에는 특약을 하면 됩니다. 시험에 특약이 있을 때는 위약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요물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아까 했었죠? 계약금 계약. 자, 이런 거는 요물계약이다. 자, 매매계약은,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종된 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맞죠? 주된 게 뭔데요? 매매계약이죠. 그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계약금 계약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요게 포인트. 자, 그러면 책을 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계약금은 금전에 한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계약금은 금전에 한한다. X. 계약금은요, 유과물도 됩니다. 자, 내가 가서 이제 물건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금목걸이 빼가 빡! 계약금!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상가가 있다. 실제 있을 때 우리 수강생들, 수강 중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상가 건물이 나왔어. 바로 가서 차 딱 파킹합니다. 자, 계약금. BMW 7 시리즈. 계약금. 응? 근데 도착할 때 기다려.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유과물이면 돼요.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약금은 뭡니까?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무슨 물이니까? 유과물이니까. 근데 계약금을 돈을 꿔보니까 상계해버리지, 상계. 알겠어요? 원칙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것까지 우리 뭡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냅니까? 안 냅니까?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겠죠? 잘 모릅니다. 안 냅니다. 그래서. 알겠죠? 네. 왜? 자기도 뭡니까? 계약금 꽂고 거기서 상계해보거든.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4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하는, 자, 금전도 되지만 유과물도 됩니다. 금목걸이, BMW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물이면 돼? 유과물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무슨 계약금이고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죠.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과물을 계약금이라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업합니까? 사업합니까? 상가합니까? 이게 해야지. 알겠죠? 네.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이게 계약금이라고. 돈 찾아올 때 기다리라. 실제 있을 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가 뭔데? 계약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무슨 계약이다? 현관펜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시험에 OX 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따라서 줄 거야 돼. 또 시험 나왔어. 주된 계약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돼?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내용 보시면은, 판례 내용,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어. 타이틀만 보면 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했어? 요물 계약이라 했잖아. 약정만으로 승인하는 건다? 아니다. 약정만으로 승인하잖아. 반드시 계약금이 꼽혀야 승인하는 게 계약금 계약이야. 알겠죠? 반드시 뭐가 꼽혀야 된다고? 계약금이 꼽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밑에 쭉 내려가서 기출지문 옆에 30일의 기출 나옵니까? 만약 매순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하면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뭘 상환해야 됩니까? 얼마 상환해야 돼? 100만 원 상환, 100만 원에 100, 200만 원 줘야 됩니까? 1,000만 원에 100, 2천만 원 줘야 됩니까? 2천만 원. 예?
받은, 맞죠? 약정한 금액의 100입니다. 알죠? 여기 28회 때 32의 뜻이 나왔어요. 28, 32. 알죠? 자, 그래서 31회 때도 나왔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정한 금액의 100입니다. 알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매도인은 순위한 금액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밑에다 적어야 돼요. 무슨 금액의 100 상환해야 돼요? 약정한 금액의 100을 상환해야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483페이지 계약의 성립식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주시고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 뒤에 수수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넣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양가로 3번. 자, 양가로 3번은 뭐 계약금 수수가 있었으나 해지함이 없이 계약상의 채무 이행이 되면 교부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대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관행이다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원래 계약금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잔금 치면서 돌려주는 게 원칙이야.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거니기 때문에 상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지. 그 얘기지.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종류입니다. 증약금의 별표. 자, 계약금은 증거로서 약수한 금액입니다. 자,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첫 번째 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나오는데 뭐가 있으면은 특약정은 옆에 타이틀에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파랗게 된 건 한번 읽어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갔어. 자, 이제 나머지 사례는 몰라대고 넘기시고. 자, 484페이지 해약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은 뭐라 했습니까? 저기 적혀 있어.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지. 그럼 위약금은 뭐가 있을 때 된다? 특약이 있으면 돼요. 세 번째, 우리 여기서 두 번째인데 뭐로 추정합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계약 관계를 끝낼 때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 해약금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조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줄 것이고 계약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한다. 그래서 계약금은 자, 줄 거면 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뭐하고 현관펜 포기하고 수령자는 뭘 상환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뭐만 꼽혔을 때는 계약금만 꼽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65조 보세요. 565조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할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는데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 전까지. 그러면 판례가 이행에 착수 전까지라는 것은 뭔데? 중도금 지급 뭡니까? 전까지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뭐 상환하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현관펜 넣으시고 교부자 현관펜, 교부자는 포기하고 현관펜, 수령자는 현관펜,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배액 상환 현관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2항 551조가 뭔데? 적어놔. 손해배상. 그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자, 551조가 손해배상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84페이지에 해제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교부자는 뭐하고 현관펜 포기하고 수령자는 뭐하고 2번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그럼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면 끝내면 되는데 배액 상환하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30회 기출 적어놓으시고 30회 기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3번이 아까 뭡니까? 배액 상환할 때 금액이 약정한 금액입니까?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까? 약정한 금액이다. 약정한 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약정 금액의 무슨 상환?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이 나옵니다. 약정 계약금이라 봄이 타당한다. 돼 있습니까? 찾았어요? 교부받는 계약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정한 금액의 계약금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꼽아서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 이행 착수 전까지. 자,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첫 번째 줄 것이고, 이행에 착수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착수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니은번에 네 번째 줄 뭐를 지급하면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 착수가 되거든. 맞아요.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 착수가 된 이상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고 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답니다. 그게 포인트야.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디귿번 옆에 보면은 기출 지문 해가지고 30일에 기출돼 있죠. 자, 뭐를 지급했다는 거 포인트에 한간펜? 중도금 지급 한간펜. 그럼 배액 상환하든지 포기하고 끝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지. 그게 30일의 기출이고, 그 다음에 리얼번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뭐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으면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의 맨 밑에 있죠. 토지거래 허가. 밑에 적어놔요. 27페이지 참조. 자, 판서 노트 27페이지 참조. 자, 27페이지 한 표 봐요. 판서 노트 27페이지. 27페이지가 뭐야? 유동적 무효지. 맞아요? 자, 유동적 무효 찾았습니까?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한다 그랬어?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한다 했죠. 맞아? 근데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27페이지 돼 있어? 돼 있지? 그 옆에다가 82페이지 참조 적어놓으면 돼요. 82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판소노트 몇 페이지 참조 거기서는? 82페이지 참조. 82페이지에서 맨 밑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동그라미 돼 있지? 자, 그 밑에다가 27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에 그 내용이 포인트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5번 내용이 뭐냐면 동그라미 5번이 자, 무슨 규정이야? 계약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565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배제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해제의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일단은 포인트가 뭔데? 파랗게 된 거 줄 거면 됩니다. 원상 회복 문제 생겨 안 생겨?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내면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파랗게 된 것만 줄 다 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다 했는데, 자, 계약금 계약은 뭡니까?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을 꽂고 계약서 쓰잖아. 이게 무슨 계약이란다? 계약금 계약이야. 그래서 뭐로 쓰인단 말이야? 중약금이야. 계약금은. 그런데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돼. 이 말 무슨 말인데? 둘이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만 꼽았는데 계약을 파기할 때는 이 계약금이 무슨 금으로 쓰인다고? 해약금으로 쓰인다고. 그럼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내면 더 이상 원상 회복이나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행의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으면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문제 풀어보자. 밑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오면 그냥 맞춘다.
밑에 보자.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그렇시오. 기업번 한번 봐봐. 포인트 끝에 있네. 뭐로 추정해? 계약금으로 추정하잖아. 맞지? 아무것도 아니네. 자, 기업번 동그라미. 우리 문제, 박스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는데? 연습 많이 시킨다. 옳은 것을 고르라 했지? 옳은 것을 고르라 했잖아. 맞아? 동그라미처럼 돼.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예? 그럼 기업번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옳은 거. 여러분, 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옳은 거 고르는데 틀린 거 고르고 있죠. 답 고르고 있고, 틀린 거 고르는데 옳은 거 고르고 막 답 체크하고. 그래가 틀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예? 그래서 한 문제 차이 떨어진다니까? 알겠죠? 자기 실수만 줄이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 잘못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가르쳐 줍니다. 문제 풀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면. 박스형 있죠? 기업번 동그라미야. 니은번. 니은번 갑니다. 자, 니은번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그렇지. 중도금을 지금 했잖아. 그럼 배액사로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 맞아?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디귿번은? 핵심이 끝에 있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7번 봐봐. 옳은 거 고르라 했네. 3개 다 맞네.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틀린 거 고르라면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연습 많이 시킨다. 문제 풀이할 때. 알죠? 자, 옳은 거 동그라미 치고. 그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는 X 해놓으면 되잖아. 다 고르는 거야. 연습 많이 시킵니다. 알죠? 그러면 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어떻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틀린 거 나오면 요거 답이지. 알겠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왜냐하면은 옳은 거 고르라 했는데 1번, 2번, 3번 읽다가 뭡니까? 4번부터 뭐 물어봤지? 또 이러거든? 그러면 올라가서 아, 옳은 거구나. 알겠지? 지금 여러분 머리 상태를 알고 있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예, 옳은 뭐를 해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옳은 거를 틀린 거인지 모르잖아.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읽잖아. 시간은 못 풉니다. 알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많이 연습시킵니다. 알죠? 예, 하니까 자동으로 하던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표시 딱 한다. 답 나옵니다. 실수 안 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안 어렵죠? 요 정도 나옵니다. 자, 옆에 가서 계약 비용의 부담입니다. 계약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할 때. 쌍방이 균분하지? 자, 외우지 마. 측량 비용, 이런 것들 비용은 뭡니까? 왜? 면적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가 좀 이상한데? 한, 측량해볼까? 비용 어떻게 돼? 같이 내죠? 맞아? 그래서 법에 돼 있어.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고 돼 있어. 시험 나왔던 거야. 그런데 등기 비용은 누가 내? 누구 앞으로 등기 쳐? 을 앞으로 등기 치잖아. 등기 비용 누가 내? 매수인이 내지.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등기 비용도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랄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알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자, 봅시다. 566조. 매매에 관한 비용은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원칙이 뭐야? 양걸 1번. 쌍방이 균분이야. 맞지? 그래서 2번, 양갈로 2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목적으로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을 말하는데, 세 번째 줄에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냅니까? 매수인이지. 맞죠? 자,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맨 끝에 나옵니다. 보통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이다. 돼 있지? 그래서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데 등기 비용도 상방이 균분이라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 말 했다가는 매도인이 지랄합니다. 예? 야, 이면 네 앞으로 치되게 니께 되는데 내가 왜 돈 등기 비용 내 임마. 지랄하지 마 이러면서 전화 걸어본다. 맞지? 근데 왜 틀려? 틀리면 안 돼. 그치? 근데 어떻게 집어내냐면은, 자, 매매 비용은 측량 비용과 뭐 집어넣고 뭐합니까? 거기다가 등기 비용까지 상방이 균분에 부담한다. 그 뒤에 뭐 때문에 틀렸다고? 등기 비용 때문에 틀렸어. 아, 딱 더럽게 내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 비용은 누가 낸다고? 매수인이 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상방이 균분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등기비용 나오면 주의해야 된다. 매수인.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매수 안 해봤다고 그러려지. 매수해봐. 지 앞으로 등기 치는데 등기비용 지어내지. 맞잖아요? 네. 자, 매매도 좀 해보시고 이래야지 이해가 돼. 자, 487페이지 매매 효력 갑니다. 자, 우리 아까 매매 효력 아까 했어. 매매의 뭐였어요? 자, 일로 와볼까? 매매는 뭐야?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뭘 지급할 것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립하는 계약이 뭐라 했습니까? 계약 매매 계약이라 했죠. 자, 그럼 밑에 효력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끄시면 됩니다.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가는 거야. 매도인의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568조 한번 볼게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560 뭡니까? 560 아까 몇 조였지? 매매의 정의할 때 했잖아. 563조에서 매매의 의의할 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이니까 맞죠? 맞지? 그 매도인의 의무가 뭔데?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뭘까? 자, 우리가 각각 우리 매매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이 5월 2일 날 주고 잔금이 6월 1일 날 줘. 중간에 과실이 어떻게 될 건지 문제겠지. 아따, 원룸 건네, 그 원룸을 거래할 때 5월 1일 계약금 꽂고 계약했는데 잔금 6월 1일 날 줘.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거기 있는 월세 430만 원 나오는 이 월세는 누가 가져가? 잔금 치기 전까지 누가? 매도인이. 그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시험 4번이 나왔대. 알겠죠? 그리고 목적을 인도하기 전까지 누가 한다고? 매도인이. 매매 대금 다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목적을 인도를 받으면 매수인이. 그 다음 물어볼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달리 정할 수? 빨리 얘기해봐. 있다 없다? 자, 한번 물어볼게. 지금 임대차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쉬운 문제다 지금. 알겠죠? 당사자 특약으로 우리 둘이 얘기해가지고 월세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냥 내가 계약금 줬지만은 내한테 주가 그냥. 그러면 뭐랍니까? 그냥 네가 해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다시 할게. 쉬운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도인은 뭐 해야 돼? 재산권 이전해야 되지. 매수인은 뭐 해야 돼? 대금 지급해야 되지. 그럼 중간에 과실은 어떻게 될 건데? 월세. 맞지? 그러면은 대금이 다 지급하기 전까지나 목적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누가 한다고? 매도인이 과실 수취해. 맞지? 근데 목적을 인도받고 대금을 다 지급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다. 알겠지? 예, 네, 근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임의 규정. 오케이? 다 했다. 자, 그래서 이제 487페이지에 568조. 자, 매도인은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된다고 했지, 그마. 그 밑에 무슨 행위라고 이게? 동시행 어디서 한다고요? 중개사 사무실에 하잖아. 그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하는 건 무슨 행위를 했어? 동시행을 했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다음 페이지 니은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완전한 물건을 넘겨야 돼. 압류, 가압류가 있어. 이거 없애고 넘겨줘야 되지. 맞아요? 없애서 넘겨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종물을 넘기면 종물은 주물의 처음에 따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유소를 넘기면 주유기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주유기가 뭐예요? 종물입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의 내용이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아까 재산권 넘기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과실수취, 과실기소 587조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자, 인도하기 전이면 누구한테 속한다고? 매도인.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 기대서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기한 동안에는 뭐 이자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금만 주면 되고 5월 15일에 중도금만 주면 되고 6월 1일 때 잔금 주면 된다고. 맞죠? 요게 기한이야. 날짜 딱 정해져 있잖아. 자, 한번 물어볼게. 자, 일로 왔어. 조건은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며 이랬잖아. 자, 기한은 뭐예요? 날짜 확실하지? 날짜 확실하지? 맞아? 여기에 날짜가 딱 확실한데 기한이 있을 때는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단 말이야. 알겠죠? 먼저 목적물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날짜 주기, 돈 주기란 약정이 기간이 있으면 요 기간 동안에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그냥 넘기면 돼.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찾아와. 알겠지? 자, 보면 됩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587조에 그러나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을 때 날짜가 5월 1일, 5월 15일, 6월 1일 같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자 지급한다 안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번 딱 묶어 놓으시고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는 이제 누가 과실치 들어갑니까?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매순이 치들어간다 현관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목적물 인도되지 않았어. 누가? 매도인이 속한다. 돼 있지 두 번째 줄에. 니은번에 A번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되지 않았다. 돼 있죠? 그러면 누구 거라고? 매도인 거지. 됐어요? 됩니다. 자, 근데 B번 바로 밑에 A번 밑에 바로 B번 별표. 뭐 핵심이 뭔데? 매매 대금 완납했어. 완납하면 어떻게 되는데? 매수인의 기속이라고. 이거 왜 하는데? 왜 하는데? 4번이나 냈다고. 그런데 낼 때마다 잘 틀리는데 희한하대. 낼 때마다 잘 틀리는데 희한하대. 안 틀려도 됐긴데.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들어봐. 목적물이 인도됐어. 과실 월세 누가 받아? 인도됐어. 의뢰 앞으로 매수인이네. 목적물 인도되지 않았어. 매도인. 갚을 거야. 과실. 돈 다 지급했어. 어디? 매수인. 지급하지 않았어. 매도인. 근데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미 규정. 오케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옆에 갑니다. 489페이지. 판례 봐봐. 타이틀만 딱 위에 읽어봐. 자, 489페이지 타이틀. 그게 시험 문제 지문이야. 타이틀에.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목적을 인도받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누구 겁니까? 과실. 매도인 거다. 옆에 기출지문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매수인의 의무는 뭘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대금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의 당사자 볼게요. 58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당연한 거야. 잡아. 갑이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기로 했어. 그럼 내뿐만 아니라 갑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또 동일한 기한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5월 1일, 5월 15일, 6월 1일. 알겠어? 이 법조문 그대로 한번 나왔다 시험에.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586조 그대로 나왔다.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디서? 현관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적어놓을래? 말래? 알아서 해라. 알겠죠? 그래서 득이소리하고 다 들고 오잖아. 누가 와 있고? 법무사 직원 와 있고. 동생이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금의 이자, 목적물을 먼저 받으면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자, 했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는데 588조. 이게 불안의 항변권하고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줄 것이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를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맞죠? 자,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정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아야 되긴 거절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넘기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넘겨서.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뭐, 안 어렵대. 뭐, 너무 쉽대. 1번, 답이다. 봐라. 뭘 했습니까, 저가? 요물을 좋아한다 했잖아. 출제위원들 집에 요물이 있으니까 엄청 잘 낸다. 어? 매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건데,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야? 옆에 적어놔. 지랄하고 있네. 무슨 계보 적어놔? 현대계보. 이게 30회 때 기출지문인데 31회 때도 또 나왔어. 에?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현대계보 요물계약이잖아. 그걸 냈다니까. 출제위원들이 너무 요물을 좋아한다고요. 에? 요물계약 진짜 좋아한대. 알겠지? 요물계약 뭐여야 돼? 현대계보. 현대그룹에는 뭐가 있다? 계보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너무 쉽지? 막 이래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나온대, 근데. 틀리지만 말해.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대답할 가치 없어. 대답도 안 한다, 맞죠? 지금은. 자, 2번. 자, 매매계약은 낙성, 쌍모, 유상, 분류식계약이다 했지요? 2번 맞고. 3번. 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지금. 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어서, 과실이 없어서 책임집니다. 좀 이따 할 거고. 4번. 타인 권리 매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 물건 팔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매매기 유효한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남의 물건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집니다. 담보 책임.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집을 한번 읽어봐. 쭉 보니까 뭐야? 맞아, 틀려? 비용은 쌍방이 균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등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아, 그렇지. 그런 게 포인트야. 매매 비용 나오면 등기 있는가 없는가, 등기 비용 나오는가 없는가 보고 없으면 쌍방이 균분입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지, 1번.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맞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3월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자, 우리 판소노트에 일단 펴보자. 83페이지, 84페이지 쭉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잖아. 569조에 보면은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넘겨주면 돼. 근데 받아서 못 넘겨주면은 570조 못 넘겨주면은 파는 사람이 누구야? 매도인.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매수인이야.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야, 책임져 임마. 근데 만일에 못 넘겨주면은 얘는 뭐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어. 무슨 불행이니까? 채무 불행이니까. 계약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알죠? 그런데 뭘 때? 선의가 뭐야? 몰랐을 때. 이게 병소유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병소유라는 거를. 병소유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병소유인데. 땅이. 예? 자, 그러면 몰랐을 때는 계약 해지하고 손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악일 때는 알았단 말이야. 예? 매수인이 그런 내용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냐? 동생 건데 내가 받아서 니한테 넘겨줄게. 예? 동생 건데 동생이 지3다 맞죠? 저것과 동생? 예? 동생 땅을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동생이 뭐라 합니까? 못 팔겠다 그래. 그럼 매수인은 뭐 합니까? 계약을 알았다 하도록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손배는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알았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야? 매도인 담보 책임이야. 자, 이게 권리가 누구한테 있을 때입니까?
타인에게 있어서 병이 돼. 갑이 아니고 병이 돼 있는데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이 매수인은 선의일 때 계약 해지하고 손배할 수 있고 알았더라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알았으니까. 알겠죠? 이게 570조에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6번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빗물이 들어오고 뭡니까? 결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매수인일 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해제와 무슨 배상? 손배. 이때는 이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만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우리 판소도 85페이지에 6번이야. 6번. 지금 1번하고 6번 하고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때 해제하고 손배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거나 요 반대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을 때는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인데 매도인은 무슨 과실이 없어도 고의 과실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물건 넘겼다. 금이 가 있다. 누수 생긴다.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안날로부터 몇 월입니까? 안날로부터 몇 월이다? 6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뭡니까? 안날로부터 6월인데 다른 건 다 1년인데 이건 6월이야. 근데 왜 6월인지 봐볼래? 몇 번으로 돼 있어? 6번이지? 목적물의 하자가 몇 자야? 그 6월이지? 참네. 맞죠?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 1년 나왔다니까, 이거. 네, 밑에다 1년 적어놓고 X. 안 돼? 목적물의 하자. 6자. 알죠? 여기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뭡니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뭡니까? 아파트 팔았는데 누수가 생겨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화 왔더라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래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100만 원 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안 져? 진단 말이에요. 매수인에게. 한번 또 물어볼게. 당사자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배제, 강경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알겠지? 지금 아직 어디 안 들어갔어, 지금? 임대차 안 들어갔어, 지금? 임대차 앞에까지 전부 다 뭐래서? 임의 규정이야. 알겠지? 네,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책에. 490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의 줄 끊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밑에 법적 성질입니다. 자, 무슨 책임집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진다. 현관에 딱 해놓고. 자, 옆에 가서 2번에 별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담보 책임 면제 특약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시면 돼요. 법정 볼 필요 없고 밑에 거. 담보 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도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그리고 유상계약일 때 준용이 됩니다. 자, 유상계약일 때 준용된다. 현관에 딱 해놓고. 한번 물어볼게. 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 공짜로 아파트를. 근데 누수가 생겼어. 그럼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당장 고쳐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어머니가 뭐합니까? 당장 돌려달랍니다. 공짜로 받았을 때는,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돈 주고 샀잖아. 유상계약이야. 돈을 주고 샀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공짜로 아파트 줬는데 뭐 누구서 네가 고쳐서 해야지 뭐 내한테 전화 너 이게 아니고 저는 당장 저는 전화 오면 우리 아들 전화 왔다 당장 돌려드려야 겁니다. 알겠지? 그때 여기서 담보 책임은 무슨 계약일 때만 유상 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무상일 때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담보 책임의 종류 이게 이제 31대가 나왔었는데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손배, 완전 물거부 청구는 있습니다. 자, 대감이 뭘까요? 자, 봐봐. 우리 판소노트 84페이지에 1번 내용 했고, 이거. 권리 정보가 타인에 있는데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요 일부가 병이 돼 있어가지고 받아서 못 넘겨주는 경우 있지? 있지? 그럼 일부를 못 넘겨줬단 말이야. 이거 넘겨줬는데 일부를 못 넘겨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대금 1억인데 20% 못 넘겨줬어. 그럼 20% 까달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뭐야?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오케이? 네, 대금 감액 청구는 있고. 자, 우리가 물건을 샀다. 이거 지금 뭡니까? 목적물이 하자. 아파트인데, 여러분이 마트 가면은 뭡니까? 물건 사, 안 사? 가서 바가지를 샀어. 바가지 샀는데, 바가지 해가지고 물 떠는데 물이 질질 새는 거야. 바가지에 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꿔달라 하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다시 한 번 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죠? 법정옥이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거야. 자, 마트에 가서 이제 하자 있는 물건 받았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완전한 물건 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꿔달라 안 하고 계약 해지해보잖아. 환불 받아 안 받아? 해놓고 왜 이래? 여러분 그러잖아. 한 번씩 가가지고 롯데마트 한번 가볼까 그냥 오늘? 그렇게 하잖아.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뭡니까? 목적물이 하자라고. 에? 오케이?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대금 감액 청구, 해제와 손배, 완전물 급부 청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권리 하자에 의한 담보 책임이 나와 있는데 요 569조, 570조만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569조.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타인 건데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 받아서 넘겨주면 돼. 이게 569조야. 그런데 만일에 못 넘겨주면 570조 만들어 놓은 거야. 570조 볼게요. 동전이 뭔데? 100원짜리 아니야. 앞에 연결이란 말이야. 동전이. 알겠어? 그 569조에서 570조가 연결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동전. 옆에 100원짜리 아니다. 저거나. 알겠죠? 동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갖고 또 찾아와서 동전이 왜 100원짜리 왜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100원짜리가 아니고 연결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 이렇게 봐라. 전조 이게 연결된다 이 말이지.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줄거 놓고. 그래서 남의 물건 매매할 수 있는데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이 말이잖아. 570조. 자, 이랬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우리 판소도 돼 있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하면 안때가 뭐야? 안때가 악이 안때 현관 펴놓고 악이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무슨 배상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그림 나오는 거 알겠죠? 됐어. 이거 나온 거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 자, 넘겨보시면 쭉 있는데, 요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3월달에 다 설명합니다. 암기표가 있어. 작년에 암기표가 시험 나왔어.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그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 알죠? 저 손해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다 이제 넘기시고, 자, 넘기셔서 담보 책임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넘기시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505페이지에 환매 있죠? 담보 책임 나머지 내용은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505페이지에 환매로 갑니다. 환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 10분